발음번역 고전 명작 존 스타인백의 진주. 네 번째. 3장. 마을은 군체동물과도 같다. 마을에는 신경계와 머리, 어깨와 발이 있다. 한 마을은 다른 마을과 구별되어 있어 어느 마을도 서로 똑같지 않다. 또한 마을은 집단 감정을 가진다. 마을의 소식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는 쉽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다. 소식은 서로 먼저 전하려고 뛰어다니는 어린 소년들보다도 빨리, 울타리 너머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여자들보다도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 키노와 후아나, 그리고 다른 어부들이 키노의 초막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마을의 신경은 키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주를 발견했다는 소식에 흥분하며 설레고 있었다. 아이들이 헐떡이며 목구멍에서 이야기를 내뱉기도 전에 엄마들은 알고 있었다. 그 소식은 초막집 동네를 지나 빠르게 퍼져나갔고 거품이는 파도에 씻기며 돌과 회반죽으로 지은 마을까지 실려갔다. 정원을 걷고 있던 신부에게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성당에서 보수해야 할 곳을 떠올렸다. 그는 진주 값어치가 얼마나 될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자신이 키노의 아기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키노의 결혼식에 주례를 섰었는지 생각했다. 소식은 상점 주인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은 별로 잘 팔리지 않던 남성복에 눈을 돌렸다. 이 소식은 노화로 아픈 여인, 의사든 환자든 나이가 병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진 않겠지만 노화로 아픈 여인을 진료하던 의사에게도 전해졌다. 키노가 누구인지 알게 되자 의사는 심각해진 동시에 현명해졌다. 그는 제 환자입니다. 의사가 말했다. 정갈에 물린 그의 아기를 돌보고 있죠. 그는 살쪄서 해먹처럼 처진 눈덩이 안의 눈을 살짝 위로 향하더니 파리를 떠올렸다. 그는 그곳에서 살았던 방을 근사하고 화려한 장소로 기억했으며 함께 살았던 무감각한 여자를, 실제로는 전혀 아니지만 아름답고 상냥한 소녀로 기억했다. 의사는 나이든 환자에게서 시선을 거두고는 자신이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 앉아있고 웨이터가 이제 막 와인병을 따려고 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소식은 일찌감치 성당 앞 거지들에게도 도착했는데 그들은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낄낄거렸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행운을 거머쥐게 되면 훌륭한 자선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키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주를 찾았다. 이 마을에는 작은 사무실에 앉아 어부들로부터 진주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서 진주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흥정이 시작되면 꾀꾀거리고 싸우며 소리치고 위협해 어부가 겨우 참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깎았다. 하지만 절망에 빠진 어부가 진주를 성당에 갖다주는 일이 생기기도 했기에 그들도 어느 선 밑으로는 가격을 더 내리지 못했다. 거래가 끝나면 진주를 산 사람은 홀로 앉아서 진주를 끊임없이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그 진주가 자기 것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사실 진주를 사는 사람은 여럿이 아닌 한 명이었고 그는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여러 사무실에 대리인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에게 키노의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은 눈이 가늘어지고 손끝이 달아올라 자신들의 후견인이 영원히 살 수는 없으며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리고 미천이 생기면 어떻게 새 출발을 할지도 생각했다. 물건 파는 사람들, 부탁할 것이 있는 사람들 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키노에게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키노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주를 찾아냈다. 진주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섞이면서 어두운 호기심의 찌꺼기가 기묘하게 침전되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키노의 진주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키노의 진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 투기, 속셈, 계획, 미래, 소망, 욕구, 욕망, 갈구의 대상이 되었다. 방해꾼은 오직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바로 키노였으니 이상한 말이지만 이제 키노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 소식은 마을에서 한없이 사악한 기운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검은 기운은 마치 정괄과 같았고
굶주린 가운데 맡은 음식 냄새 같았으며 사랑을 거절당한 후 느끼는 외로움 같았다. 마치 독약 주머니처럼 소식은 마을에서 독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독이 부풀어 올라 사악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키노와 후아나는 이런 사정을 몰랐다. 그들은 행복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모두가 그들과 함께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다. 후안 토마스와 아폴로니아가 기뻐했고 그들도 세상의 일부이기는 했다. 오후가 되어 태양이 반도의 산맥을 넘어 저편 바다에 잠기자 키노는 집에서 후아나 옆에 쪼그려 앉았다. 초막집은 이웃들로 붐볐다. 키노는 위대한 진주를 손에 쥐고 있었고 진주는 그의 손 안에서 따뜻하고 생생했다. 진주의 노래가 가족의 노래와 합쳐지며 서로 더욱 아름다운 소리를 냈다. 이웃들은 키노 손에 들려있는 진주를 보며 어떻게 그런 행운이 아무에게나 올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키노 오른쪽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형 후안 토머스가 물었다. 이제 부자가 되었는데 앞으로 뭐 할 거니? 키노는 진주를 주의 깊게 살폈고 후아나는 흥분을 감추기 위해 눈을 내리깔면서 숄로 얼굴을 가렸다. 키노가 예전부터 마음에 품어왔지만 불가능하다고 체념했던 생각들이 밝게 빛나는 진주 속에서 그림처럼 펼쳐졌다. 진주 속에서 그는 후아나와 코요티토 그리고 자신이 성당 중앙재단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이제 돈이 있어 결혼식을 치르고 있었다. 키노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성당에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을 거야. 진주 속에서 키노는 옷을 잘 차려입은 자신과 후아나의 모습을 보았는데 후아나는 새 숄을 걸치고 새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긴 치마 밑으로 신발도 신고 있었다. 그런 장면들이 진주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키노 역시 새 흰 옷을 입고 새 모자, 밀짚 모자가 아니라 검은색 멋진 펠트로 만든 모자, 새 모자를 들고 샌들이 아닌 레이스가 수놓아진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리고 코요티토는 미국산 푸른 세일러복을 입은 데다 키노가 강어기로 들어가는 유람선에서 본 적 있었던 작은 요트 모자 같은 것을 쓰고 있었다. 이 모든 장면을 빛나는 진주에서 보면서 키노가 말했다. 우리는 새 옷을 입게 될 거야. 진주의 노래가 그의 귀에서 트럼펫이 내는 합창소리처럼 커져갔다. 진주의 사랑스러운 회색 표면에 키노가 원하는 사소한 물건들도 나타났다. 1년 전에 잃어버린 것을 대신할 손잡이 끝에 고리가 달린 새 강철 작살과 소총이었다. 총은 언뜻 생각하지 못했던 물건이지만 부자가 되고 나면 하나쯤 가지고 있다 해서 뭐 어떻겠는가 하고 키노는 생각했다. 키노는 진주 속에서 윈체스터 카빈총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는 무척 흥분되면서도 즐거운 꿈이었다. 그의 입술이 우물거리며 움직였다. 총! 그가 말했다. 총도 하나 가져야지.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총이었다. 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만약 키노가 총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이라도 하면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무너져서 키노가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인간은 절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 특성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인간을 더욱 우월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훌륭한 재능 중 하나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인간의 불명예스러운 특성이기도 하다. 키노의 집에 빽빽히 들어차 조용히 있던 이웃 사람들이 키노의 대담한 상상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쪽에 있던 어떤 남자가 중얼거렸다. 총이라, 키노가 총을 가지려는 모양이군. 하지만 진주의 노래는 키노가 느끼는 승리감과 어우러지면서 더욱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후아나는 키노를 올려다보면서 그의 배짱과 상상력에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에게 강력한 힘이 생겨나 이제 온갖 경계를 없애버렸다. 진주에서 그는 언젠가 열린 문틈으로 들여다본과 똑같은 학교에서 코요티토가 작은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코요티토는 재킷을 입고 흰 셔츠에 넓은 실크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게다가 코요티토는 큰 종이에 글씨를 쓰고 있었다. 키노는 이웃들을 매서운 눈으로 보았다. 우리 아들은 학교에 갈 거예요. 그가 말하자 이웃들이 조용해졌다. 후아나는 숨이 탁 막혔다. 그녀는 키노를 보며 눈을 반짝이다가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란 생각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안고 있던 코요티토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키노의 얼굴은 예지력으로 빛났다. 우리 아들은 책을 펼쳐서 글을 읽을 것이고 글을 쓰고 글 쓰는 법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숫자도 셀 수 있게 될 테죠. 우리 아들이 배우고 아들을 통해 우리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키노는 진주 속에서 자신과 후아나가 초막집의 작은 화덕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곁에서 코요티토가 큰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게 바로 진주를 가지고 할 일입니다. 키노가 말했다. 키노는 일생 동안 그렇게 많은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자 갑자기 키노는 자신이 한 말들이 두려워졌다. 손으로 진주를 덮어 거기에서 나오는 빛을 가렸다. 사람이란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무서워하기 마련이므로 키노는 두려웠다. 이제 이웃들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든 역사가 키노의 진주에서부터 시작되고 앞으로 오랫동안 이 순간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면 그들은 키노가 어떻게 보였고 무슨 말을 했으며 그의 눈이 얼마나 빛났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또 말할 것이다. 그는 완전히 바뀌었어. 어떤 힘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시작됐지. 그 순간부터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됐는지 자네도 알잖아. 나는 직접 봤다고. 만약 키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어리석은 광기가 그를 덮쳐서 그가 바보 같은 말들을 늘어놓은 거였지. 신이 금하는 것을 말이지. 키노가 신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신이 키노를 벌한 거라고.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봐. 그가 이성을 잃었을 때 내가 직접 눈으로 봤거든. 키노는 진주를 덮은 손을 내려다 보았는데 대문을 세게 쳤던 손가락 마디는 딱지가 앉아 딱딱해져 있었다.